자, 제9절 손괴죄입니다. 자, 손괴죄 서론 보기 전에 노트를 먼저 보시죠. 노트는 139페이지 펴보시면 자, 366조가 손괴죄고 그 밑에 공익건조물 파괴죄, 중손괴죄 등이 있고요. 특수손괴죄가 있고 경계침범죄가 있는데 여기 있는 모든 손괴죄는요. 미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상습범위 없다. 자, 그런데 이 중자 붙은 범죄 있죠? 중자 붙은 범죄, 그 다음에 경계침범죄. 중자 붙은 범죄와 경계침범죄는 미수 처벌 조항이 없다. 그 중에서 이 경계침범죄가 미수가 없다는 것이 몇 번 출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 교재를 와서 보시면 자, 순수 재물죄고요. 그 다음에 손괴하는 거니까 비영득죄고 뭐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앞에서 배웠고요. 상습범위 없어요. 자, 3번을 보시게 되면 이 중자 붙은 범죄 있죠? 중자 붙은 범죄, 경계침범죄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는다. 자, 조문갑니다. 자, 타인입니다. 타인의 재물, 그 다음에 문서, 전자기록 등을 손괴했을 때 이 손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재물이고 타인의 문서이고 타인의 전자기록 등이에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 타인성이다. 타인 소유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물이라든지 무주물은 손괴죄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산에 사는 산짐승 있지? 그건 무주물이잖아, 그쵸? 그래서 그 산짐승을 잡게 되면 형법상의 손괴죄는 되지 않지만 그 관련 법률에 따라서는 처벌됩니다. 나무집 개나 고양이는 어때요? 나무집 개나 고양이는 그 집주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무집 개나 고양이를 잡으면 손괴죄가 되는 거예요. 자, 타인성은 타인 소유를 말합니다. 타인 소유. 타인 소유이면 되기 때문에 자기 점유, 타인 점유를 불문한다. 문서도 마찬가지죠. 자기 명의, 타인 명의를 불문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2번 체크하세요. 자,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동산, 부동산 불문하고 이 동물도 포함되죠. 반드시 경제적 교환 가치는 필요가 없지만 적어도 재물로서의 이용 가치 밑줄, 주관적 가치 밑줄은 있어야 한다. 이 주관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재산죄 일반론 할 때 설명드린 바가 있고요. 문서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명의, 타인 명의 가리지 않고 타인 소유이면 되는 거예요. 자, 특수매체 기록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 전자기록 특수매체에 수록된 데이터를 삭제하였다. 데이터 삭제 밑줄 그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 내용의 일부를 변경했다. 이런 것은 손괴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검찰 시험에 2번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거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영속성이 있어야 하므로 전송 중이거나 처리 중인 자료는 객체가 되지 않는다. 받으시고요. 자, 다음 판례 볼게요. 자, 확인서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였다면, 자,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이것은 손괴죄로 봐요. 그것이 피고인 명의이든 아니든 허위 내용이든 아니든 그건 묻지 않아요. 소유자 의사에 반하여 손괴된 것이라면 손괴죄가 인정된다. 앞에 한번 다시 한번 가보세요. 여기 뭐라 했나요? 2번에서 타인 소유이면 되는 것이지 자기 점유, 타인 점유 불문한다. 진실의 내용성 있지? 진실이든 거짓이든 불문한다. 타인 소유이면 얼마든지 객체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게 되면 소유자 의사에 반하여 손괴됐다. 타인 소유죠. 타인 소유. 그 확인서가 타인 소유자의 그 의사에 반하여 손괴된 것이라면 누구 명의든 내용이 뭐든 손괴죄의 객체가 됩니다. 자, 밑에 판례 보시죠. 격리장부 이기 사건 나와 있는데 손괴죄의 객체인 문서는 법률상 사회상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을 때 객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장부가 아직 작성 중이다. 그 다음 잘못되어 찢어버린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직 법률상 사회상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객체가 되지 않는다. 찢어버린 부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슨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겠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위에서 영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전송 중이거나 처리 중인 것은 영속성이 없으므로 아직은 객체가 되지 않는다. 그건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도 아직 작성 중인 것은 객체가 되지 않는다 라는 판례입니다. 자, 다음 OX 판례 봅니다. 자, 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1번 보시게 되면
자, 그 물건이 빨간색으로 본래의 용도, 그 다음에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했다면 적어도 재산적 가치 등은 있기 때문에 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 다른 가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밑에 포도주 나왔죠. 포도주가 오래되어서 포도주로서의 가치는 상실했지만 식초 등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얼마든지 객체가 될 수가 있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묶으시고요. 검은색으로 묶으세요. 검은색으로. 자, 그 다음에 농작물 나왔네요. 농작물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타인 토지에 권한 설정 없이 농작물을 경작했다 했을 때 제가 절도치 할 때 말씀드렸죠. 그는 경작자 소유자가 된다. 땅 주인 것이 아니라 경작자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땅 소유자가 그 경작자가 경작한 콩을 뽑아버렸다고 했을 때는 뭐가 됩니까? 손괴죄가 되죠. 훔쳐가면 절도죄가 되는 거예요. 뽑아버리면 손괴죄가 되죠. 자, 4번 판례. 자, 쭉 읽어보시고 세 번째 줄에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잖아요. 고시가 있을 때 그 소유권이 소멸된다. 고시가 있을 때 분양처분 고시가 있을 때 재개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 안에 무허가 건물 나와 있지. 그래서 그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을 때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소멸하는 것인데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고시 이후에 분양처분의 고시 이전이라 했어요. 고시가 되기 이전이라고 하면 그 무허가 건물은 아직 소유권이 누군가에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치? 고시가 있을 때 소유권이 소멸된다 했기 때문에 고시가 되기 이전이라면 그 무허가 건물도 누군가의 소유이단 말이죠. 따라서 제3자가 손괴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손괴죄가 되는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자, 밑에 비어있는 아파트 동그라미도 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판례들이고 묶으세요. 자, 7번 판례 가보시면 말씀드렸듯이 타인 소유이면 됩니다. 그게 누구 점유이든 누구 명의든 가리지 않아요. 자기 점유든 타인 점유든 가리지 않고 타인 소유라면 객체가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밑에 영수증 동그라미. 영수증. 피해자로부터 위 영수증을 받고 나서 전세금을 반환하기도 전에 찢어버렸다라고 했을 때 이 영수증이 타인 소유거든요. 피해자의 소유거든요. 그것이 자기 점유하에 있다 하더라도 타인 소유이기 때문에 찢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손괴죄가 됩니다. 자, 객체가 되지 않는 판례입니다. 자, 피고인은 피해자 갑이 을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경계 부분에 매수 전부터 자신이 식재하였던 나무 5그루를 전기톱을 이용해서 절단했다. 그래서 손괴죄로 기소가 됐던 사건이다는 겁니다. 자, 무슨 뜻인지 아시죠? 피해자 갑이 을로부터 토지를 구입을 했는가 봐요. 그런데 그 토지에 피고인이 갑이 을로부터 매수하기 전부터 이 원 땅 주인으로부터 이때 승낙을 받고 나무를 심었었나 봅니다. 자, 이 나무를 절단했는데 이것이 손괴죄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나무는 수목이잖아요. 이것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아요. 농작물은 부합이 됩니다. 근데 이 승낙이나 동의를 받고 또는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받고 근데 이런 승낙받지 않아도요. 나무 자체는 농작물과 달라서 땅에 부합되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 갑이 을로부터 토지를 구입했다 할지라도 그 토지의 나무가 이 갑이 심어놓은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까지 같이 이 토지와 세트를 이루어서 이 소유권이 갑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여전히 누구 것이다? 여전히 피고인 소유다는 거죠.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피고인 소유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매수 전부터 자신이 식재한 나무는 피고인 소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베어 절단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은 손괴죄가 되질 않는다.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보시면 부합이 예외사례라고 하는 것은 부합이 안 된다. 그렇죠?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령 이 매수인이 함께 토지와 함께 그 지상에 있는 물건을 함께 매수했다 할지라도 수목이 식재 당시부터 토지에 부합되지 않았다면 그 목적물에 당연히 수목이 포함된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은 여전히 피고인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손괴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행위를 보죠.
자, 손괴,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효용을 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사실상 밑줄, 감정상 밑줄도 효용을 해야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그 도표 한번 보세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기 커피에 담뱃재를 털어 넣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또는 침을 뱉어버렸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담뱃재를 털어 넣거나 침을 뱉은 누군가가 침을 뱉은 것은 먹을 수 있어요? 어? 그 밥그릇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가 그 꼬맹이 그 몇 살 된 되지도 아니한 꼬맹이 오줌을 그 받는 엄마들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 손님이 와가지고 그것을 그 엄마가 설거지해서 내놓은 식기에다가 밥 먹고 국 떠다 먹을 수 있어요? 감정상. 이 감정상이나마 못 쓸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손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 그릇 같은 경우를 부순다는 것도 당연히 손괴지만 감정상 쓰지 못하게 하는 것도 손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일시적 동그라미도 가능하다. 자, 손괴가 뭘까요? 자, 본래의 효용을 감소시키는 일체 행위를 손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능을 방해하는 것만으로는 손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 참고하나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은 일시적이라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그 예에 한번 보세요. 쉽게 결합할 수 없게 했다. 타이어 바람을 빼버렸다. 컴퓨터 데이터를 삭제했다. 담뱃재를 털었다. 이런 것들이 손괴죄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판례 볼게요. 판례 보시면 첫 번째 일시적이라도 된다. 그 사례가 바로 뭐다? 치워버렸다 동그라미, 지워버렸다 동그라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시적이지만 전부 다 손괴죄가 된다는 거예요. 제쳐놓았다. 그치? 그치? 그 다음에 자동문인데 수동으로만 개폐가 됐기 때문에 자동문의 효용을 상실시켰다 라고 봐서 손괴죄가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광고판을 그 장소에서 제거했다 그랬습니다. 장소에서 제거했다 동그라미. 이것도 일시적이죠? 손괴죄가 됩니다. 그 밑에도 일시적 동그라미 치시고 자, 됐지? 자, 그 다음에요. 자, 6번과 뭐를 비교하시냐면 그 6번하고 그 밑에 1번 체크해보세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판례예요. 같은 판례인데 위에 건 되는 것이고 밑에 건 되지 않는 거예요.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어느 장소에 게시가 된 문서를 그 의사에 반하여 떼어내는 것은 손괴죄가 돼요. 그치? 이 문서가 그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부착된 문서래요. 이 문서는. 그래서 이 의사에 반해서 떼어내게 되면 손괴죄가 되고요. 그리고 이 의사에 따라 형성된 이 종래의 상태를 변경하는 것도 이 의사에 따라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바꾸면 이것도 손괴죄가 돼요. 그러나 밑에 파란 펜 들어보시면 그 문서가 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붙여진 것이다. 또는 그 의사와 무관해서 붙여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단순히 제거하거나 변경했다는 것만으로는 손괴죄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소유자 의사에 따라 붙여진 것이냐,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또는 무관하게 붙여진 것이냐를 구별해서 손괴죄 여부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2번 볼게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무슨 신도시 쓰레기 무슨 건립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이 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이 사건 회신문서 수취인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엘리베이터 벽면에다가 이러이러한 문서 한 부를 임의로 제거했다 그랬습니다. 이 문서가요. 이러한 문서가 자, 그 문서 수취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지금 엘리베이터 벽면에 붙여진 거잖아. 그쵸? 그치? 그러면 이 위원장인 피고인이 그 문서를 임의로 제거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손괴죄가 되나요? 안 된다는 거지. 그치? 왜냐하면 이 문서라고 하는 것은 그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소유자 의사와 무관하게 붙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했다 하더라도 제거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례입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앞에 나와 있는 그 위에 손괴죄가 되는 판례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은닉이 나왔네요. 은닉은 소재를 불분명케 하여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했네요. 자, 판례 보시게 되면
자, 격리사무, 처리상 필요 불가결한 매출 계산서 등의 반환을 거부했다 하는 것은 은닉으로 봐요. 은닉. 그래서 손괴죄가 되고요. 그러나 더 호젓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 가방을 돌려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고의 자체가 없죠. 고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은닉죄로 볼 수 없는 것이고요. 사건의 증거로 제출했다라고 했을 때도 은닉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타 방법 나왔네요. 여기 뭐 식기에 방뇨를 했다, 뭐 감정상 걸어둘 수 없게 했다, 뭐 앵무새에게 욕설을 가리켰다, 이런 것들이 손괴가 될 수 있어요. 자, 밑에 판례 보시면 두 번째 줄권이시고, 자, 빨간색으로 레커 스프레이를 동그라미, 이를 이용해서 낙서했을 때는 그 건물의 효용을 해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인트 칠을 건물 전체를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된다. 손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란 30개를 던진 것은 손괴죄가 될 수 없다. 물 청소하면 깨끗하게 지워지기 때문에 손괴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1번 판례인데, 피고인이 평소 주차하던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에 누군가가 주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쁘니까 그 차량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갖다 놓았고 뒤에다가는 굴삭기를 바짝 붙여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갑의 차량이 17시간 동안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차량이 운행할 수 없게 되었다. 여기를 동그라미 칠게요. 이것도 손괴가 될 수 있을까의 문제인데 판례가 손괴가 된다는 겁니다. 그 판례 알아두시고, 시험에 출제가 최신 판례이긴 한데 출제가 나오자마자 출제가 되었던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그 밑에 판례도 최신 판례입니다. 자, 이것도 체크를 해두시고, 이 꺽쇠 1번이 2023년도 일반경찰 1차 시험에 나왔죠. 별표를 하나 해두세요. 여기 보시면 2022년도 11월달 30일 날 나온 판례죠. 최신 판례입니다. 자, 이 꺽쇠 1번이 좀 이해가 좀 어려울 거예요. 꺽쇠 1번을 바로 보지 마시고 꺽쇠 2번부터 먼저 보고 난 다음에 1번을 보도록 합니다. 자, 피고인이 타인 토지에 이 권한 없이, 즉 권한이 없다는 말은 뭐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고서 지 멋대로 건물을 지었다는 겁니다. 건물을 신축했다. 자, 이 건물을 신축한 부분이 이 타인 토지에 대한 손괴가 될 수 있을까의 문제입니다. 손괴될 수 있습니까? 판례는 손괴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 손괴가 안 될까요? 타인 토지가 손괴가 되려면 포크레인이 와서 땅을 파헤치거나 구덩이를 파거나 그랬다면 이 토지의 본래의 용도를 해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괴가 될 수 있지만 이 건물을 그냥 지었다고 해서 이 땅을 막 파헤치거나 막 해치거나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만으로는 이 토지에 대한 손괴가 되지 않는다고 한 판례가 이 판례입니다. 판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해되셨죠? 그럼 1번 갑니다. 자, 1번에서 여기까지 끊고, 여기까지는 뭐냐면 이 손괴죄가 비영득죄잖아요. 그래서 영득의사가 없는 것이고 나머지는 영득의사가 있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도, 강도, 사기, 공갈은 영득의사가 있지만 손괴죄는 영득의사가 없다. 그런 점에서 비교된다, 구별된다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론적 얘기고요. 그 다음부터 볼게요. 자, 그 다음이 시험에 나왔는데,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이게 뭐죠? 타인 소유 토지인 겁니다.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 수익했다는 겁니다. 무단 사용 수익했다. 그 말이 여기 권한을 설정하지 않고서,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고서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서 어떤 이익을 누렸겠죠. 이익을 누렸다라고 했을 때 이 토지에 대한 손괴가 될 수 있을까? 이 문제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토지의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토지에 대한 손괴가 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도 보시게 되면 그 때문에, 즉 건물 신축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 이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땅 가치가 어떻게 훼손된 것은 아니라서 땅에 대한 손괴죄는 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은 이해가 쉽지만 요
1번에서 이 색깔 칠해진 부분 있죠?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2번을 같이 보셔야지 1번 판례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다음 판례를 좀 볼게요. 자, 요 두 판례는 좀 암기를 좀 묘해야 될 것 같은데, 자, 2번 판례를 보면 돌 3개에 빨간색 라카를 사용했다. 자, 그 밑에 보면 어, 조형물에 녹색 수성 스프레이를 분사를 했다. 라카를 사용했거나 스프레이를 사용했거나 앞에서 보았듯이 앞에는 무슨 판례였죠? 레커 스프레이를 사용한 판례는 손괴죄가 되고 계란 30개를 투척한 것은 손괴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라카든 스프레이든 이것을 분사를 하면 세척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괴죄가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 두 판례는 손괴죄가 안 된대요. 특히 이 3번 같은 판례는 비용도 상당히 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손괴죄가 된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판례가 뭐 이러이러한 점을 고려해 봤을 때 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뭐 2번 판례 같은 경우는 뭐 상당한 비용이라고 나오진 않지만 뭐 비용 등을 고려해 봤을 때 그 말은 비용이 거의 적게 들었기 때문에 뭐 손괴죄가 아니라는 판례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 3번 판례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판례는 뭐 암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